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이크로칩에서 FJ를 담당하고 있는 ESE 김지훈입니다. 오늘 실드업 웹비나 세션의 주제는 폴라파이어 SoC 보안 부팅 방법입니다. 우리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위협이란 무엇이며 위협을 어떻게 보는지, 이러한 위협을 중심으로 무엇을 설계하는지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안에 대해 실제로 생각해 볼 것들입니다. 폴라파이어 SoC 스타트업과 보안 부팅 인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및 장비 위협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 공급망을 통한 칩 제조 시 때로는 공급망이 그레이 마켓 역할을 합니다. 제조업체에서부터 최종 시스템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 내부자, 산업 스파이 활동, 다른 회사로부터 무언가를 훔치려는 대기업, 범죄 수익자 및 국가들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에는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협을 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위협을 보안 하드웨어 및 신뢰라고 부르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고객은 우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신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드 IP, IC 디자인 및 자산의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잊기 힘든 일이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거의 무한한 자금과 활용 가능한 리소스를 보유한 하나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웨이퍼 팹은 웨이퍼를 과도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와페 경우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한 일입니다. 잘못된 키가 장치에 노드될 수 있고 누군가는 실패한 디바이스를 멀쩡한 것처럼 팔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마켓에서 사람들은 커머셜 온도에서부터 인더스트리얼 온도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용한 부품을 떼어내어 다시 수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완성된 제품을 훔쳐 암시장과 그레이 마켓을 통하여 팔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PGA로 개발 중인 경우 소프트 IP에 트로이 목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FPGA에 트로이 목마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EDA 도구를 수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을 구입하여 설계한 후에는 잘못된 키가 로드되지 않았는지, 잘못된 구성이 로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제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제조 환경에서 장비 과잉 구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 고객의 제품을 구매 후 이를 분해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여 복제품을 만들어 제품으로 판매한다면 고객이 받게 되는 것은 기술 지원 문의일 뿐이고 실제 매출을 가져가는 것은 복제 당사자일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시스템이 사이드 채널 분석에 내성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칩상에서 이를 처리하지만 암호화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칩과 시스템의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변제에 대해 인식하고 변제될 수 있는 것과 변제될 수 없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단 보안에 대해 의심 가는 부분들을 처리한 후에는 시스템을 필드화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암호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필드화하는 데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가 확실히 보장되고 인정할 수 있는지 기밀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활동 데이터 보안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전의 2가지 측면을 기반으로 합니다. 설명을 위해 삼각 모형을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보안 하드웨어로 시작합니다. 보안 하드웨어에는 CRI에서 DPA 대응 포트폴리오를 라이센싱하는 것입니다. NIST는 우리의 모든 암호 가속기를 인증하며 이를 통해 공급망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웨이퍼 제조 과정에서 우리는 웨이퍼를 HSM으로 인증하며 웨이퍼 인증 HSM은 상호 암호화 핸드쉐이킹으로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키지 어셈블리 하우스로 운송 시에도 동일한 과정이 발생합니다. HSM에서 인증하는 패키지 부품이 있으며 HSM은 패키지 부품을 인증합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교환되는
비밀에 동의한 후에만 핵심 재료가 부품에 주입됩니다. 그러나 고유한 공장키는 HSM의 개인키에 의해 서명된 디지털 인증서도 삽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안 하드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한 다음 고객은 우리 부품을 활용해 디자인하며 마이크로칩에서는 고객의 디자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몇 가지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 스트림이 안전하고 암호화되며 부품을 프로그래밍할 때 사이드 채널에 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품에는 외부 스파이 플래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조 중에 부품을 프로그래밍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부품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향상됩니다. 원격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 스파이 플래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품에 내장된 자동화된 프로그래밍 기능들은 사이드 채널에 대한 내성을 가지며 또한 저한압, 온도, 클럭, 메시 등 변조 감지기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SM으로 장치를 인증하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 방법, 즉 안전한 생산 프로그래밍 솔루션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도 그 기능을 고객들에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HSM을 사용하는 디자인 센터를 설정할 것입니다. 고객의 디자인은 HSM에 의해 암호화되는 작업 파일로 캡슐화됩니다. 해당 작업 파일은 전자적으로 전송되거나 CD롬 또는 DVD롬 같은 일부 미디어를 통해 제조시설에 있는 HSM으로 전송됩니다. 해당 제조시설은 자체 설비의 일부이거나 다른 건물에 위치하거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계약 제조업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제조 HSM은 해당 작업 파일을 가져와 복화하고 부품을 프로그래밍하며 작업 파일이 프로그래밍해야 한다고 하는 부품 수만큼만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더 많거나 적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중단하거나 또는 다른 작업 중에 스크랩이 발생하면 이를 기록합니다. 제조 현장에 있는 HSM으로 디자인 장소에 있는 HSM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프로그램되고 있는지, 얼마나 프로그램되었는지, 얼마나 폐기되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설계를 보호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 어플리케이션에 넣고자 하는 경우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것으로 종료됩니다. 단지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안 기능을 소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전송 중인 데이터가 암호화 및 해독되지 않고 해시되지 않은 곳에서 데이터 보안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데이터 보안 제품이라는 특정 등급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CRI, 램버스로부터 라이센스 패스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램버스와 별도의 라이센스를 협상할 필요 없이 FPGA 패브릭에 존재하거나 SoC FPGA 프로세서에서 C코드 임베디드로 실행되는 사이드 채널의 내성 IP를 만들거나 사이드 채널 내성 IP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고객을 위해 이를 대신 처리합니다. 우리는 해싱, PKI, 대칭 암호화, 복화를 위한 고급 암호화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채널에 강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기능인 이중 퍼프 기능을 포함합니다. 퍼프의 가장 큰 장점은 퍼프만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품에 키를 주입할 필요가 없는 내부자를 제거하고 이 퍼프를 루트키 및 키트리 유형의 프로토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부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층화된 보안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파이어 SoC는 새로운 제품으로서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폴라파이어 SoC는 SoC FPGA이며 5개의 코어 또는 리스크5 프로세서 하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PGA를 포함하여 디바이스 부팅을 담당하는 시스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128KB 부팅 플래시가 있으며 몇 가지 보안 부팅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컨트롤러는 칩의 전원을 켜는 역할을 하며 FPGA에 먼저 전원을 공급하고
I/O가 토글을 시작하는데 10m초 미만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모니터 코어는 프로세서 서브 시스템의 로우 레벨 초기화를 수행합니다. 리스크5 프로세서의 리셋 벡터를 구성하고 리스크5 프로세서의 리셋을 해제합니다. 해당 모니터 코어에 의해 실행되는 명령의 첫 번째 단계에 실제로 도달하는데 전체 약 10.2m초가 걸립니다. 시스템 컨트롤러는 칩의 전원을 켜고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리셋 벡터를 지원하도록 리셋한 다음 보안 부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E51 주소 공간의 일부 로컬 메모리의 일부 코드를 DMA 합니다. 여기까지 총 10.2m초가 걸리는 것입니다. 시스템 컨트롤러는 칩에 대한 신뢰의 근원입니다. DPA 내성 방식으로 비트 스트림을 해독합니다. 템퍼 알람, 전압, 온도, 클럭 모니터링 메시를 설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래밍의 애로는 원격 업데이트를 수행하려는 경우, 퍼프를 사용하려는 경우, 칩 플래시에서 읽기 및 쓰기를 원하는 경우, 비휘발성 메모리를 보호하거나 고유한 장치 아이디를 읽고 싶은 경우 또는 장치 인증서를 읽고 싶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다른 지원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컨트롤러가 칩의 전원을 켜고 유효 상태일 때 프로그래밍 이벤트 중에 비트 스트림에서 암호를 해독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른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컨트롤러는 신뢰의 근원이므로 활성 메시로 보호됩니다. 우리는 스크램블 버스를 가지고 있으며 오류 수정, 메모리 및 기타 사항을 스크러빙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장치의 전원을 정해진 방식으로 켜고 끕니다. 폴라파이어 SoC에는 4가지 부팅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0는 유효 상태이고 CPU 클러스터인 코어 컴플렉스는 유효 상태입니다. 고객에게 부품 배송 시에는 이 상태가 됩니다. JTAG 프로그래머를 보드 및 장치에 연결하고 일부 코드를 램으로써 메모리 공간에 삽입한 뒤 해당 코드를 실행하면 부트로더를 구축하고 설계 및 디버깅 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부팅 모드 1은 비보안 부팅 모드로서 이때 코어 컴플렉스는 UMSS 부트 어드레스로 정의된 주소에서 부팅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플래시 메모리 블록의 시작 주소입니다. 나중에 사용자 부트로드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지만 코어 컴플렉스는 시스템 컨트롤러가 SMVM에서 해당 스크래치 패드 메모리로 복사하는 일부 코드에서 부팅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팩토리 부트로더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마이크로칩 기본 보안 부팅 방법입니다. 부팅 구성이 3으로 설정되면 구성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이 인증서에는 보안 부팅 프로세스의 일부로 생성 및 사용되는 보안 부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는 MSS 주소 공간에서 이것이 존재하는 위치를 가리킵니다. 디버그 시 원하는 경우 실제로 램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산 시스템의 경우 실제로 이는 제로 휘발성 메모리에 대한 포인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증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은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매풍 방법이며 120kB입니다. 보안 부팅 이미지 인증서가 있고 그에 대한 포인터가 존재합니다. 여기 특정 주소에서 시작하는 사용자 부트로더가 있으며 이는 또한 이미지 길이 변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이 NVM 어디에서나 이러한 것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증서입니다. 여기에는 SoC 메모리 맵에 있는 부트로더 사용자의 주소, 즉 일반적으로 플래시를 말합니다. 부트로드의 크기, UBL의 부트 팩터, 모니터 코어의 경우 인증된 후 점프해야 하는 위치, 사용자 코스에 대한 부트 팩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미지의 해시와 이미지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원형 곡선 디지털 서명 인증을 사용하여 해당 이미지에 서명하고 확인합니다. 시스템 컨트롤러는 이 프로세스에 필수적입니다. 시스템 컨트롤러에는 2가지 메모리 구성 요소, 즉 프라이빗 비휘발성 메모리와 보안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비휘발성 메모리는 시스템 컨트롤러에 고유하며 보안 부팅 프로세스의 중요한 일부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이미지 인증서에 서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 키의 공개 키인 사용자 코드 서명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인증서의 주소를 이 변수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시스템 컨트롤러를 작동하여 사용자 부트로더 이미지의 서명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스트림의 일부로서 장치와 함께 프로그래밍 됩니다. 이것들은 비트스트림 구성 요소로서 비트스트림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존재합니다. 패브릭은 비트스트림 구성 요소로 비이발성 메모리이며 128K 바이트 eNVM과 eRAM도 비트스트림 구성 요소이며 다양한 키와 주소 등도 프로그래밍 되는 비트스트림 구성 요소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면 FPGA 전원이 켜진 후 시스템 컨트롤러가 보안 부팅 이미지 인증서를 읽습니다. 서명 검사를 수행하고 실패할 경우 패브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팅 실패 변조 플래그를 발생시킵니다. 템퍼 매크로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통과 시에는 보안 부트로더의 두 번째 부분인 제로 스테이지 부트로더를 로컬 스크래치 패드 메모리인 모니터 코어로 푸시합니다. 이를 가리켜 DTIM, 즉 데이터가 긴밀하게 통합된 메모리라고 합니다. 부트 팩터를 리셋하고 코어를 리셋하면 코어가 해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해시가 일치하면 실행을 사용자 부트로더로 전송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변조 매크로에서 부팅 실패 플래그를 설정합니다. 해시는 어플리케이션 코어에서 수행됩니다. 여기에는 모니터 코어와 리스크5 사용자 코어인 U540이 있는데 둘 다 64비트 코어로서 사용자 부트로더의 해시를 수행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SHA512는 SHA256보다 더 많은 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64비트 산수를 사용합니다. 64비트 코어를 가지므로 2배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SHA 알고리즘은 메시지 스케줄링과 해시 계산이라는 두 가지 연산으로 구성되며 메시지 스케줄링은 U54에서 실행됩니다. 1024비트 블록에서 처리하여 메시지 큐에 밀어넣으면 251은 메시지 큐에서 각 블록을 읽고 이를 해시 누상기에 추가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안 부팅을 원하지만 실제로 긴 부팅 시간을 기다리기는 싫어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병렬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행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폴라파이어 SoC는 10.2ms 만에 부팅됩니다. 우리가 채택한 이 보안 부팅 방법은 128K 바이트 플래시와 128바이트 플래시의 해시에서 서명 검사를 수행하는데 8.4ms가 추가로 걸립니다. 따라서 128K 바이트 이미지를 인증하고 FPGA 전원을 켜는데 18.6ms가 소요됩니다. 이는 기존 SRAM FPGA 구성 시간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따라서 20ms 이내에 매우 안전한 상태에서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부트로더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SNVM에서 부트로더를 복원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전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리베로 툴체인에서 비트스트림 구성 프로세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비트스트림은 메모리 클라이언트를 가질 수 있고 메모리 클라이언트는 128K 바이트 eNVM에 존재할 수 있으며 SNVM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리베로 툴에서는 16진수 파일을 가리키는 것만으로 메모리 클라이언트를 갖게 됩니다. SNVM의 페이지를 롬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롬으로 표시하면 비트스트림 프로그래밍 활동에 의해서만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VM에 있는 읽기 쓰기 런타임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컨트롤러가 SNVM에서 251 디팅 공간으로 부트로더를 복사하면 프로그래밍 시간에서 무결성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시가 계산됩니다. 이제 선택적으로 SNVM의 내용을 퍼프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SNVM용 메모리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때 이 메모리 클라이언트가 퍼프에 의해 암호화되고 인증된다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시스템 컨트롤러가
이를 비트스트림의 플래그로 인식하며 여기에 내 메모리 내용이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여기에서는 시스템 컨트롤러에 내장된 사이드 채널 내성 AES 엔진에 대한 초기화 벡터로서 팝업 비밀을 사용하고 SMVM에 쓰기 전에 내용을 암호화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용자 보안 부트로더를 수행할 때 해당 시스템 컨트롤러는 동일한 팝업 키를 사용하여 내용을 해독하고 이를 E51 모니터 코어 D팀에 저장하여 보안 부팅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안 프로세스입니다.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팅 실패 번즈 플러그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우에서 실패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해시입니다. 따라서 폴라파이어 SOC는 폴라파이어 FPGA에 존재하는 모든 보안 장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DoD 시장 공간에 실리콘을 공급하는 최고의 공급업체입니다. 우리는 보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방위산업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사이드 채널 내성 DPA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며 변조 방지 기능을 갖추고 동급 최고 수준의 암호화 균형 공급망 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정한 난수 생성기가 별도로 내장되어 있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드 채널 내성 암호화 CRO 프로세스가 있으며 여기에 5개의 코어 저전력 리스크5 프로세서 서브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채널에 내성이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보안 부팅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소스이며 자체 보안 부트를 롤링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방식으로 보안 부팅을 수행해야 하는 마이크로칩의 일부 방위산업 고객의 경우 기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칩에서는 고객의 요건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자 합니다. 폴라파이어 SOC 리스크5 프로세서 서브 시스템에 선택한 코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5단계 순차형 머신으로서 순차형 머신은 본질적으로 스펙터나 멜트다운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비순차적 시스템을 악용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리적 메모리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치 초기화 시 시스템의 다양한 마스터가 여러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은 모든 메모리에 대해 오류 수정을 수행하며 이전까지 이것은 신뢰성 기능으로 분류되었지만 현재에는 점점 더 보안 기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폴라파이어 SOC는 사이드 채널 내성 보안 부팅 방법을 제공하며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고객의 필요에 따라 직접 롤링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실리콘 부품의 업계 최고의 공급업체입니다. 우리는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폴라파이어는 안전하고 훌륭한 FPGA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폴라파이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마이크로칩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한국 마이크로칩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